김혜지의 뇌와 손흥민의 뇌에서 한 가지 슈퍼파워만 뽑게 되면 그 능력이 둘의 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 형 이거 봤어?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종목을 보면 양궁, 사격, 유도, 태권도, 펜싱. 다 싸우는 종목이네. 평화의 민족을 자처하지만 막상 싸움이 일어나면 무서운 사람들이야. 수상한 정도로 활, 총, 칼을 잘 쓰는 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살벌하다. 김혜지 선수가 포즈가 영화에 나오는 킬러 같아서 앨런 머스크가 바로 액션 무비 넣으라고 그랬지. 또 이 댓글이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 올림픽 양궁은 멋진 이벤트인데 4년에 한 번씩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활 좀 쏜 다음에 한국인들한테 금메달을 준다. 아름다운 전통이다. 근데 사실 사격을 왜 잘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는 나라다 보니까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의 숫자가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형 군대 갔을 때 좀 쐈어요? 아니야. 쏘기는 쐈지만 잘 쏘는 편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좀 쐈나? 특전사 출신이잖아. 나는 우리 부대에서 사격으로 포상 휴가를 못 나간 유일한 사람이었어.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어요. 장동선 대 조승현 슈라웃. 오! 아 저거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아. 빨간색 한 번만 더 맞추면 메달권에 진입하는데요, 장동선 선수. 안타깝습니다. 장동선 선수 끝까지 집중을 못 해줬어요. 오, 일단 관영 안으로. 아유, 벌써 이겼는데. 역시 실점이 강하구만. 이거 1점 붙여주고 올게. 오. 동점이네, 형. 스포츠 정신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 우리야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선의의 결선. 이 나랑 점수 맞춰주려고 고생한 것 같은데? 저게 내 최선이야. 때리고 찌르고 쏘고 이런 거에 한국인들이 특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스포츠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면 지구력, 엔듀런스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스포츠 종류들도 있고 타고난 몸의 크기라든지 근육량이 압도적이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종목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격, 양궁, 펜싱 같은 걸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딱 필요한 순간에 강력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야 될 점수는 꼭 내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들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러한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능력들이 진화 생물학적으로 우리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죠. 몇십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다 잃었다, 땅을. 근데 딱 하나의 성이 남아있었다. 그 성의 최종 병사들이 결의를 가지고 싸워서 딱 전투 한 번.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명량대첩 이런 거 한 번 이겨서 나라를 구했다. 그런데 바이킹들의 사가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일대기도 읽고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도 읽다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형이 말한 모습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대체로 약간 헐크 같은 이미지. 유럽에서는 디바인 퓨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동물 배를 갈라서 피를 몸에다 칠하면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버섯 같은 걸 먹고 출전을 한다든지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침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같이 참가하고 어느 한쪽의 기세가 더 높아야 저쪽을 이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실 분노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이 최고로 작용을 하면서 넘어져도 뭐 뼈가 부러져도 못 느끼고 그냥 밀고 나간 힘이 생기는 건데 이게 되게 강력한 게 공통으로 우리 모두가 화낼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집단이 하나가 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을 하지. 그걸 이제 바이킹 전사들이 비어지어크라고 해가지고 종교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형이 말한 그 상태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아제어커는 갑옷 입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칼로 베고 도끼로 베고 싸우는 종류의 군인이잖아. 만약 이들한테 멀리서 활을 쏘라고 그러는데 내가 막 분노가 극대화됐어. 눈이 뒤집혔어. 활을 아무리 쏴도 안 맞을 거야.
이 경우에 필요한 능력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스 콜드, 김혜지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타겟을 맞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가 금메달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도 심박수가 최저가 돼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거야말로 오히려 활이나 총을 쏠 때 필요한 종류의 상태인 거지. 사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돌팔매로 이겼잖아. 골리앗하고 직접 레슬링으로 붙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이겨? 이것만 봐도 사실은 왜 대한민국이 이 종목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 사실 우리는 항상 다윗 입장으로 살아왔던 민족이 아닌가. 골리앗으로 살고 싶어. 근데 나는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브라질 애들이 삼바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 애들이 리듬을 맞춰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 보고 심지어 삼바 축구라고 부르잖아요. 디바인 퓨리를 끌어내리는 의식이 거의 대부분 춤과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이족들이 사자사냥이라는 엄청난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점프를 리듬에 맞춰서 하는 일종의 춤 같은 걸 한다든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카라는 춤을 추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그 럭비팀은 아직도 게임에 나가기 전에 하카춤을 추고 전투에 임하잖아요, 말하자면. 실제로 같이 동작을 하고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순간 뇌와 호흡과 심박수와 이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도 왼발 오른발 똑같이 맞춰가면서 행군을 시키는 게 서로 간의 결속력이 강해진 효과가 있고, 종교에서 108배를 같이 하거나 찬트를 같이 하거나 동작으로 연결이 될 때 인원들끼리의 뇌가 연결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스포츠의 경우에 이런 종류의 춤이나 노래나 제식 같은 걸 통해서 하나 되는 종류의 리추얼을 하고 나면 서로 말하지 않고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작전을 짜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김혜지의 뇌와 손흥민의 뇌에서 한 가지 슈퍼파워만 뽑게 되면 어떤 슈퍼파워가 그 사람의 메인 능력일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 그래서 김혜지 선수 인터뷰를 봤더니 사격 대회에 나가서 최대한 시야를 좁힌대. 그러니까 옆에 누가 서 있는지 관객이 누군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관역만 보고 가서 쏘고 돌아온대. 그 순간 집중력을 극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뇌라고 느꼈어. 근데 반면에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주장의 뇌의 경우에는 나만 잘 뛰는 게 아니라 필드 전체의 상황 인지와 플레이어 한 명 한 명들과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주장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 어찌 보면 약간 정반대지. 봐야 하는 것만 봐야 하는 거고 내가 봐야 할 거 외에 모든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이 둘의 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하버드 대학의 조지 펜릭 교수가 쓴 책 중에 인류 성공의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인류가 다 춤을 추게 됐다는 거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춤을 추는 부족이 더 잘 먹고 잘 살거나 부족이 잘 돌아가니까 옆에 부족이 카피를 했든지, 이런 경과를 통해서 인간 문화가 퍼지기 때문에 스포츠나 춤 같은 거는 아마 대부분은 기능이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포츠의 탄생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고 협업도 있고 서로의 모방도 있고 이 모든 요소들이 놀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 학자마다 다르게 보긴 하지만 스포츠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룰이 있는 놀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놀아. 어느 순간 뭐가 제일 재밌는가를 보게 되면 어떤 룰을 놓고 경쟁하거나 누가 이 게임에서 이기나 지나 이런 종류의 승부를 하거나 이렇게 놀기 시작했더니 놀이가 훨씬 재밌는 거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포유류에까지 넓혀서 보게 되면 모든 어린 동물들이 놀이를 다 좋아하거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체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터랙션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그 경계를 끝까지 다 테스트해보는 게 놀이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는 거야.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몸을 쓰는 운동 능력, 다른 개체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하는 모든 능력들이 결국은 이 어렸을 때 몸을 부딪히면서 노는 과정에서 학습이 된다. 실제로 못 놀게 했던 개체들이 성체가 됐을 때 학습 능력, 인지 능력, 감정 지혜 능력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게 동물에서도 발견이 됐고, 사람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많이 놀았던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일부 연구도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 연구들이 나와 있어. 지난번에 우리 행복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온라인 게임으로도 아이들이
스포츠 같은 서로 경쟁하고 협업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성을 쌓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게임을 하는 것과 스포츠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게임에서 하고 있는 인터액션도 일부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스포츠로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는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스포츠로는 배울 수 있는데 게임으로는 못 배우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내 몸의 체력도 활용을 해야 되고 감정적인 불안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머리만 써서 해결하는 거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나의 감정 조절 능력, 신체적인 능력 역시도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충분히 테스트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온라인이나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상당히 명확하긴 한 것 같아.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내 프랑스 친구들이 거의 다 갔다 오는 서머스쿨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래프팅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길 잃으면은 지도는 어떻게 읽고 실생활에서 익히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아동 리그에 대한 경험이 다 있어서 꼭 스포츠 선수가 되지 않을 사람들도 원정 경기도 해보고 홈 경기도 해보고 얼마 전에 코리안 아메리칸 팟이라는 그 팟캐스트를 보니까 많은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교포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동 리그가 있냐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수 시키게요? 이렇게 대답이 와가지고 근데 나는 미국에 있을 때 펜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한 3년? 했는데 미국의 펜싱 시스템 되게 재밌어요. 아마추어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요. A, B, C, D, E. 근데 E에서 이제 몇 번 성적을 내면은 D를 나갈 수가 있고 D에서 몇 번 성적을 나가면 C를 나갈 수가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주니어 올림픽 나간 친구도 있고 그 리그를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펜싱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번 올림픽 때도 미국에서 육상 선수로 출전한 게이브리엘 토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 생물학과 나온 박사과정 선수인데 운동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는 게 우리는 더 익숙한데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감동적으로 봤는데 김우진 선수랑 브레이디 앨리스 선수 양궁 금메달전 마지막에 진짜 몇 센치 차이 안 나는 걸로 결국 금메달을 김우진 선수가 따고 나서 서로 포옹하고 이 장면이 멋있었는데 브레이디 앨리스는 어떤 선수인가 봤더니 저 아리조나 시골에서 해지는 거 보면서 혼자 관용 놓고 외로워히 활 쏘는 이런 궁수였던 거지. 정말 아리조나 허허 벌판에서 활 쏘고 연습하다가 올림픽까지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지. 좀 부러웠어.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올림픽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지만 일반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게 사회 전체를 보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하고 사회적인 연결을 시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아이를 매일 100m 달리기 시키듯이 트레드밀에서 운동시키고 근력 기르고 이런 훈련에 넣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러닝크루로 함께 같이 뛰기도 하고 어디 대회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스포츠의 근본적인 역할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고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뭐 스포츠 특히 체력이 뭐 공부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동네마다 축구 교실도 많이 있고 태권도도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슨으로 운동을 배우는 거랑 이렇게 놀이로서 스포츠를 경쟁도 하고 이렇게 즐기는 거랑 좀 결이 다른 건가요?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우리 첫째도 독일에서 킨더가튼 다녔고 나도 어렸을 때 독일 유치원을 다녔지만 한국은 유치원에 보내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영어, 미술, 과학, 수학을 일찌감치 유치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대하시잖아. 근데 독일의 킨더가튼은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어디 숲속에 가고 냇가에 가고 진흙탕, 모래, 풀밭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을 그냥 풀어놔. 유치원 갔다 오면은 애가 그냥 손발톱에 때 가득 껴가지고 정말 진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스포츠도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더럽고 위험한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자라났다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스포츠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내 뇌가 품을 수 있는 세상의 크기를 넓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4년 전에 퇴사하면서 이런 거를 포스팅했더라고. 앞으로 20년 후에 너는 네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던 일보다 더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인용문이었는데 마지막에 딱 이 문장을 남겨. Explore, dream, discover. 세상과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세상을 탐험하고
꿈꾸고 나만의 세상을 발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내일 당장 어디 등록해야겠네요. 학원은 아니지? 학원밖에 없어. 학원밖에 없어 갈 데가. 오늘 BBB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장동선 박사님과의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Big Brain Brothers. Brains will be back.